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게 나는 환절기에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신체 리듬이 깨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쉬워지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환절기에 발생하는 질환의 원인부터 건강관리 방법까지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좋은 가정의학과 김응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절기에는 뭐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이렇게 작은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환절기 때는요, 일교차가 나타나서 밤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몸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자동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되면서 신체는 온도 변화에 적응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또 온도가 오르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증식도 많아져서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감염성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낮이 길어지고 또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깥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 원인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콧물이라든지 눈물 나고 코가 가렵고 재채기 나오는 전형적인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나는데요. 또 가렵고 피부 발진이라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꽃가루 알레르기 말고도 요즘 뭐 황사나 예, 예. 미세먼지가 또 우리 생활에서 또 영향을 예, 주고 예, 있잖아요. 예. 뭐 며칠 전에도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를 예, 뒤덮을 예, 예. 정도였는데 예. 이렇게 황사나 또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게 되면은 예, 우리 예. 몸속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게 아,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숨을 쉴 때 기관지를 통해서 폐 안쪽까지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네. 미세먼지 섞여 있는 중금속 같은 그런 오염 물질이 기관지나 폐, 비강 내 점막을 자극하면서 기침도 나고 심한 경우는 호흡곤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음, 또한 그 비염이라든가 부비동염이 심해지고요. 천식 및 만성 기관지염, 뭐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크게 늘게 됩니다. 네. 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 호흡기 질환이고 알레르기성 비염, 자극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리고 황사에 의한 접촉성 피부 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나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영유아들은 특히 주의하고요. 네. 바깥 외출을 삼가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이 호흡기 질환 중에서도 특히 편도염의 이 예, 예. 발병률이 봄과 가을에 가장 많이 예, 발생을 예, 한다고 예. 해요. 예, 예.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편도염의 경우는 급성과 그 만성 편도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감염을 통한 상기도 감염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급성 편도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갑자기 시작돼서 오한과 열이 동반되고 네. 두통이 있으면서 온몸이 쑤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음, 나타나는데요. 목을 들여다보게 되면 평상시에 비해서 편도가 크고 빨갛게 부어 있으면서 편도 표면에 흰색 삼출액등이 보이게 됩니다. 음, 만성 편도염은 급성 염증이 자주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편도에 염증이 있는 경우이고요. 대개 반복적인 인후통이 있으면서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이물감과 편도 결석이 생겨서 입안에서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네. 급성 편도염은 또 계속 피로가 쌓이거나 심한 온도에 노출되었거나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대사성 질환이라든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 잘 생깁니다. 특히 환절기 때 상기도 감염이 자주 발생하며 대개 자연적으로 증상이 좋아지게 되지만 2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편도염이 심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성 감염에 의한 급성 편도염은 대개 항생제라든지 네. 소염 진통제 등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편도염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요. 또 휴식도 취해야 되고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구강 가글액을 사용해서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자주 손을 씻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봄철이 되면 호흡기 질환뿐만이 아니라 또 이 춘곤증, 예, 예. 네,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춘곤증이 나타나는 원인, 봄철에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은 춘곤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오후가 되면서 입맛 없고 자주 피곤하고 또 나른해지고 졸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일상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요. 또 졸음운전으로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음, 이런 현상을 흔히 춘곤증이라 하는데요. 춘곤증은 뭐 질병은 아니고요. 봄에 나타나는 일종의 피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봄이 오게 되면 그 신체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 계절 변화에 우리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생리적 부종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봄이 돼서 낮 길이가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수면 시간은 줄어들고 네. 저녁 늦게까지 외출과 야외 활동량이 또 많아지게 되죠. 이에 필요한 또 비타민 같은 영양 요구량이 증가되는 것도 또 한 요인입니다. 또한 봄에는 뭐 졸업이라든가 입학, 계약, 취직, 이사, 결혼 등 생활에 큰 변화를 주는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이것으로 인한 또 스트레스 증가도 한 원인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춘곤증을 예방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그 춘곤증은 일종의 그 생리적 부종으로 인한 피로 증상이기 때문에 2, 3주 정도 적응 기간이 끝나면은 대부분 좋아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춘곤증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운동을 통해서 겨울에 피곤하고 긴장된 근육을 활동시켜 주게 되면은 몸이 환절기에 빨리 적응하는데 좋습니다. 뭐 맨손 체조라든가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에 모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평소 하던 운동을 겨울에 잠시 중단했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 춘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중요한데요. 네. 낮에 30분 동안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낮잠은 가급적 안 자도록 노력하고 자더라도 1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십시오. 낮잠을 오래 자게 되면은 수면 리듬을 깨트리게 돼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피곤하다고 잠만 자게 되면은 오히려 다음 주 중에 더 힘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커피라든가 콜라, 홍차 같은 카페인 섭취를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요. 담배를 피우신다면은 끊는 것도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지나친 음주라든가 밤샘 근무를 제한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요즘 같은 봄 같으면 이제 냉이라든가 달래 같은 비타민이 많은 봄나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또 봄에는 뭐 졸업, 입학, 계약, 취직, 이사, 결혼 등 생활에 변화를 주는 상황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변화에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빨리 적응하는 것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환절기에 이 면역력을 높이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법들 그리고 음식들이 예, 있다면 또 소개해 주세요. 예, 예. 아무래도 뭐 운동으로서는 뭐 걷기라든가 네. 달리기, 자전거, 수영, 뭐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운동하는 게 좋고요. 일에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무리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매주 1, 2분씩이라도 운동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최대 30분이 될 때까지 운동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C 성분이 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비타민 C는 뭐 냉이라든가 달래라든가 미나리, 도라지 등 봄나물에도 많이 들어있음으로써 이런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아무래도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낮 동안 날이 따뜻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얇은 옷을 입고 나갔다가는 호흡기 질환은 물론 감기에 걸리기도 무척 쉬워집니다.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요. 환절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 생활 속 수칙들 준수하셔서 건강한 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